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기에 정말 예쁘고요. 이 작품을 실제로 꼭 한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원 작가님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관람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톡. 안녕하세요. 그림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전시 제목부터 정말 멋있어요. 특별히 영어로 제목을 보시면 더 느낌이 확 오실 텐데 저는 사실 이번 전시를 보기 전까지 이대원이라는 작가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우연히 작품을 보고 색이 너무 좋아서 그림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었던 정도였는데요. 이번 전시를 보고 이대원 작가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일단 색감이 정말 압도적인데요. 단순히 색이 예쁘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전시를 보는 내내 굉장히 한국적이다라는 느낌, 그리고 조금 과감하게 표현한다면 유화로 동양화를 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시 소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전시 개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 섹션에 대해서 작품 소개를 해드리고 세 번째는 관람팁 말씀드리는 순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고요. 작품 120여 점과 아카이브 100여 점이 소개가 됩니다. 이대원 작가님은 화려한 원색의 풍경 때문에 오랫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 팔자 좋은 화가처럼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삶의 굴곡이 크게 없었다라는 뜻도 되겠지요. 하지만 이번 전시는 바로 그 이미지를 다시 보게 하는데요. 환한 색이 단순히 낙천적인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배움, 절제와 반복 끝에 만들어진 치밀한 조형적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수의 색실, 나전칠기의 빛, 화각의 색, 동양화의 붓질과 준법을 그대로 그냥 복사한 것이 아니라 색점과 색선, 색면이라는 현대적인 유화의 언어로 바꿔냈다라는 점이 이번 전시에서 좀 중요하게 조명되는 점인 것 같았습니다. 이대원 작가님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1921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흥미로운 건 아버지의 반대로 미술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화가의 길을 걸었고 또한 이대원은 화가이면서 미술교육자, 문화행정가, 화랑 운영자였습니다. 1959년부터 8년 동안 반도화랑을 운영했는데요. 이때 박수근, 장욱진, 김한기, 유영국 등의 작품을 국내외로 알리게 됐고 이외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초대 학장과 총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등을 지내면서 한국 미술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원은 단순히 그림만 그린 분이 아니라 직접 작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한국 미술을 소개하고 연결했던 미술의 매개자이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1부 배우되 갇히지 않는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이대원의 그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933년 백일홍 작품인데요. 첫 작품입니다. 이대원이 만 12살에 그린 백일홍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작품 중에서 이대원 작가님의 가장 어렸을 때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작품은요.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산으로 알려졌던 이 작품이 원래 출품 제목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가을산이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1938년작 북한산인데요.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산의 정확한 형태보다 온산을 붉고 분홍빛으로 물들인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실제 자연의 색을 옮기기보다 가을이라는 계절에서 받은 인상을 색으로 다시 구성한 그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939년작 뜰인데요. 바로 이듬해 그린 뜰은 조선미술 전람의 입선작입니다. 붉은 마당과 짙은 초록 나무의 대비가 굉장히 강렬하고요. 나무와 화분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단순하고 장식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참 많이 좋아하시면서 사진 찍으셨어요. 1956년작 창변입니다. 색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붉은 실내와 초록빛 창밖이 강하게 대비가 되고 열린 창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는 구성은 마티스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서양 현대미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온 색채와 조형 감각을 이대원만의 강렬하고 평면적인 화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그림이 있어요. 두 딸이죠. 딸들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 봤는데 너무 이 그림이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스승 사토구니오의 설정이라는 그림도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이 사토구니오는 이대원과 장욱진, 유영국을 가르친 미술 교사인데요. 학생들에게 서양 미술과 조선 공예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스승의 작품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부 끝부분에는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한 12분 정도인데 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이어가되 휩쓸리지 않는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두 번째 섹션으로 가면 이대원의 색과 선이 점점 더 자기 모습을 찾아갑니다. 당시 한국 화단에서는 추상과 앵포르멜 같은 새로운 미술이 유행했어요. 하지만 이대원 작가님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양화와 한국의 전통 공예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작품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1956년작 정물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화면 중앙에 있는 전통 소반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대원 작가님은 소반을 비롯한 한국의 고미술과 공예품을 직접 수집했는데요. 옛 물건을 옛 모습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현대적인 회화의 소재로 가져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만나게 될 이대원의 한국적인 그림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여주는 단서 같은 작품인데요. 그리고 1964년작 산에 오면 그림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하는데요. 노란 바탕 위로 빨강과 초록, 검은색의 짧은 붓질이 막 쏟아지고요. 산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후기에 이대원 작가님 회화에서 중요해지는 점과 선의 반복, 강렬한 원색이 벌써부터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섹션에서 좋았던 그림 두 개를 뽑는다면 바로 이 반다지인데요. 이대원 작가님이 실제로 곁에 두었던 강화 반다지와 백자가 등장합니다. 전통 가구를 정교하게 묘사하기보다 짧은 점을 화면 전체에 흩뿌렸는데요. 이 작은 점들이 이후 이대원 작가님의 풍경 전체를 뒤엎는 중요한 조형 언어로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6년작 달빛입니다. 제가 이 섹션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인데요. 보름달, 대나무, 바위라는 전통적인 소재인데 푸른 화면 위로 수많은 붓질과 색점이 흩어지면서 달빛이 그림 전체에 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시에 이대원 작가님은 동양화를 배우면서 20개 여러 붓질을 유화에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 전시를 보면서 계속 느꼈던 유화로 동양화를 그린 것 같다는 인상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꼭 한번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77년작 정물입니다. 이 정물에 오면 전통 공예와 이대원의 색채가 거의 하나가 되는데요. 반다지와 백자, 나뭇가지는 분명히 보이지만 색점들이 대상과 배경을 모두 뒤덮으면서 공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색 자체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또 이 섹션에서는 이대원 작가님 수집품이 있어요. 실제로 수집했던 자수와 반다지, 소반, 모간, 유기, 백자와 청아백자 같은 전통 공예품들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3부 쌓아 올리니 자유롭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세 번째 섹션부터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대원다운 그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파주의 농원과 산, 나무를 반복해서 그리면서 작은 색점이 점점 길어지고 결국 이 점들은 색선이 되면서 화면 전체를 채웁니다. 1979년 농원 작품을 보면요. 봄날의 꽃나무와 들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가까이 가면 수많은 색점인데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면 그 점들이 갑자기 꽃과 나무, 산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서 90년대 농원입니다.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점들이 점점 길어져서 색선이 되는데요. 1990년대로 가면서 원근감도 거의 사라지고 나무와 꽃, 들판이 바로 화면 앞으로 다가옵니다. 가까이에서는 거의 추상화처럼 보이지만 물러서면 다시 풍경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화면들을 보면서도 세잔이 떠올랐는데요. 세잔에게 생빅투아르 산이 있었다면 이대원에게는 파주의 농원, 그리고 모네에게는 지베르니의 수련이 있었다면 이대원에게는 이 파주의 농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같은 장소를 수십 년 동안 바라봤지만 같은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4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마지막 공간입니다. 이 전시명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미술사학자 김원용이 이대원의 그림을 두고 남긴 말입니다. 여기서는 작품 크기부터 확 달라지는데요. 2m를 훌쩍 넘는 작품들이 등장하고 5m에서 7m에 이르는 긴 화면도 있어서 한자리에서 그림 전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림을 따라서 걸으시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왕산 작품인데요. 푸른색과 흰색이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산과 나무가 색점과 색선 속으로 녹아듭니다. 일부에서 1938년작 북한산과 비교해보면 같은 산을 그리면서도 60여 년 동안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에서 꼭 봐야 될 작품이 가로 7m의 도리와 2001년작입니다. 복숭아꽃과 백꽃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한눈에 볼 수 없을 만큼 길어서 자연스럽게 작품 앞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그림을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꽃이 만발한 풍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공간에선 바닥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카펫이 있는데요. 검은색 베리석 바닥에 이 작품들이 모두 비쳐요. 작품의 화려한 색이 바닥에 그대로 비쳐서 이 전시실 하나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사진 찍으시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관람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람 동선을 미리 알아두세요. 1층의 1부를 보시고 2층으로 올라가셔서 2부와 3부를 보시고 다시 내려와서 4부를 보는 동선입니다. 둘째, 입구에 있는 브로셔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시 안내와 함께 이대원 작품 속을 걷는 법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교육 자료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거나 미술관 관람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먼저 이걸 간단히 보고 들어가면 작품을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입구 쪽에 이대원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지 마세요. 바로 무료 물품 보관함이 있습니다. 짐이 있다라면 먼저 넣으시고 편하게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작품은 가까이에서 한번, 멀리서 한번 보세요. 특히 3부 이후 작품들은 가까이에서는 거의 추상화처럼 색점과 색면만 보이는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면 갑자기 꽃과 나무, 산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대원 작가님의 작품을 보는 가장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오디오 가이드와 접근성 콘텐츠도 활용해 보세요. 주요 작품의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어플이 있으시면 덕수궁을 지정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약간 어색하게 AI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래도 오디오 가이드가 있고요.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수어 작품 해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신경 쓴 점이 좋았습니다. 일곱 번째, 수요일과 토요일 야간 관람도 추천합니다. 이 두 날 9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전시실에서 바닥 꼭 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화려한 작품의 색이 비치고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기에 정말 예쁘고요. 아홉 번째, 전시를 다 보고 나오시면요. 바로 분수대가 보이고 덕수궁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덕수궁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시 보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 또 하반기에 진행이 되니까요. 가을에 덕수궁 방문하시면서 이 전시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강화문의 세아미술관에서 베오르고 바젤리크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1km 정도인데 도보로 충분히 가능해서요. 이 전시도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죠? 가까운 곳도 서울시립미술관에 유연곡 전시도 있기 때문에 이 전시 골고루 보시면 너무나 이 가을날 풍성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그림톡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 더 많은 전시 이야기 그림톡